뭐 이런 창문일 텐데 이거를 이중창으로 약간 특이한 게 외부 샤시를 교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질문을 많이 주셔서 답변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숙제가 밀리는 느낌? 그래서 비교적 좀 조치 방법이 간단한 질문들 모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건축 구조기술사를 준비하고 있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구조기술사에게 건축 분야에 있는 기술사 중에서 제일 따기 어려운 힘든 기술사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도 기술사 수당으로 월 5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보면 주택을 구매해서 리모델링을 준비 중입니다. 보통 아파트는 다용도실을 외부로 보고 단열 라인을 하지만, 그러니까 안쪽으로 하지만 저희 집은 다용도실 벽면에 내단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붙어있는 벽돌이 이뻐서 내단열로 하고 싶다, 이 얘기시고, 그러면서 도면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아마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보라색 단열 라인입니다. 이렇게 단열 공사를 했을 때 문제는 없겠는지요? 이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참고로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말씀하신 그대로 단열 라인이 다용도실 안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저 빨간색. 그러다 보니까 다용도실에 결로, 곰팡이 막 그냥 이렇게 생깁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이제 바깥쪽으로 다 단열 라인을 뺍니다. 그래서 외벽으로 다 쭉 돌아가기 때문에 주방, 발코니, 다용도실도 벽체에 결로가 생기는 이런 문제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원하시는 거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세 가지만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첫 번째, 창호 단열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외벽의 벽 단열 물론 중요한데 오래된 단독주택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이런 창문일 텐데 이거를 이중창으로, 그러니까 열 손실 없는 단열 잘 되는 창으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정과 바닥 단열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특히 만약에 1층이라면, 그래서 다용도실 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그런 타입이라면 바닥 단열도 해주셔야 됩니다. 바닥 단열은 흡수율이 제로인 아이소핑크, 이걸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외벽과 직각으로 만나는 간벽. 여기가 이제 열교 방지 단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단열의 가장 큰 단점이죠. 저렇게 이제 외벽하고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는 이 벽, 이 간벽을 통한 열교 현상, 이 열교의 위험한 폭이 외벽 끝선에서부터 450mm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아이소핑크를 붙여줘야 됩니다. 두께 10mm 이상. 그런데 오히려 조금 과설계 하신 것 같아요. 외벽하고 만나는, 직각으로 만나는 이 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단열 라인이 저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외벽 끝단에서부터 450mm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단이지잖아요. 나중에 덧붙였으니까. 이 집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거실을 확장하면서 외벽과 만나는 그 간벽에 열교 방지용 단열재를 붙인 건데 저렇게 이제 붙인 부분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벽을 타고 들어오는 열교 때문에 결로 생기는 것보다는 저게 훨씬 낫죠. 이분도 내용과 함께 도면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표시한 부위는 벽돌이 콘크리트에 직접 접촉이 이루어져서 열 전달로 인해서 집 내부에 결로가 생길 것 같은데 괜찮은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보내주신 도면입니다. 남쪽에 있는 창문 4개가 다 동일한 상황이고요.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외장재인 벽돌이 콘크리트에 그대로 닿아 있어요. 이 말은 그 닿아 있는 벽돌 두께만큼 단열이 끊어져 있다는 거죠. 창문 좌우로 벽돌 두께인 100mm, 그러니까 10cm씩 양쪽에 다 끊어져 있다는 건데 이대로 시공이 되면 이건 장담하건대 100% 내부에서 결로가 생깁니다. 아주 잘 찾아내셨어요.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도면만 보고도 굉장히 잘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끊어진 단열재를 끝까지 다 늘려주던지 아니면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면 내부에서, 그러니까 실내 쪽에서 벽면에 이보드라도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창문 주위로 다 붙이시면 되니까 이보드 두께만큼 뭐 별도로 튀어나와서 보기 싫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결로에 의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12년 정도 된 아파트이고 7군데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약간 특이한 게 외부 샤시를 교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주상복합이라서 아마 그럴 수도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추울까봐 그 위에
더 창을 이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발코니를 확장을 해야 되니까 바닥 난방은 연결 안 하겠다. 그리고 단열 공사를 좀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하면 곰팡이가 이제 안 생길까요? 이걸 이제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창이 벽하고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단열재를 붙일 수 있는 건지, 덧창 시공은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게 이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 창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1번, 난방배관 연결은 안 해도 곰팡이가 안 생길까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벽 단열재만 제대로, 그러니까 비드법 2종3호 84mm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별로 안 생깁니다. 2번,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창을 덧대는 건 뭐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관리 규약 때문에 저 기존 창을 못 바꾼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창이 이게 옛날 창이면 유리와 창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혹시 못 바꾸신다면 유리만이라도 로이 유리로 교체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유리가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 로이 유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이터나 아니면 LED 램프로 옆에서 살짝 각도 틀어서 비춰보세요. 밤에. 그러면 저렇게 불이 4개가 보일 거예요. 단판 유리, 가스층, 그리고 단판 유리. 이렇게 복층 유리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4개의 불꽃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중에 외부에서부터 1, 2, 3, 4라고 했을 때 3번 위치의 불꽃의 색상이 다르게 보이면 로이 유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4개의 불꽃 색깔이 전부 다 똑같아. 그러면 일반 유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유리만이라도 로이 유리로 바꾸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겨울에 난방 효과가 훨씬 증대될 겁니다. 3번째, 공틀을 사용해서 단열재 끝단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보내주신 사진에는 단열재 두께만큼 더 튀어나올 거잖아요. 저렇게 이제 튀어나오면 창 마감이 애매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창 주변에 공틀을 대는 거예요. 단열재 고려한 두께만큼. 그러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 집도 그렇게 한 거예요. 단열재를 추가로 덧대서 시공하면서 단열재와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질 않으니까 창호 주변 사방으로 공틀을 빼고 그 끝단에 가서 단열재가 딱 붙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